오늘은 그 애드몹, 새로운 특히 애드몹 임플리멘테이션, 애드몹을 직접 여러분의 앱에 적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인앱 퍼처스 광고 애들을 어떻게 여러분의 앱에 적용하실 수 있는지 부분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개발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 구형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그 좋은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간단했어요. 그래서 3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은.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제가 살펴보니까요. 그 핵심만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 add unit id를 생성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앱 내에 특정 광고를 표시하기 위한 지면을 만들고, 전면 광고 지면을 만들고, 그다음에 인앱 하우스 애드를 만듭니다. 그 애드몹 툴상에서, UI 툴상에서 만든 다음에 그 기존에 그 전면 광고를 구현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전면 광고 구현할 때는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광고를 로드해서 쇼를 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앱 퍼처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광고를 통해서 실제 아이템을 구매하게 되잖아요. 그럼 구매했을 때 그 사용자가 어떤 특정 아이템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받아서 그 적절한 그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해야 될 콜백을 구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콜백 인앱 퍼처스 콜백을 구현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그 전면 광고에다가 등록을 하시고, 기존에 전면 광고 로드 하셨던 것처럼 광고 로드 한 다음에 그 광고 쇼 하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전에 이미 기존에 여러분의 앱에 전면 광고 지면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새롭게 추가된 한 가지 그 콜백 리스너만 추가해서 거기다 등록하시면은 더 이상 개발하실 일이 없습니다. 코드 뭐 3-4줄만으로도 그 적용을 끝내실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좋은 소식이고요. 실제로 이제 적용하려다 보면은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점이 뭐였냐 하면요. 이게 그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간단하고 또 설명으로 듣기에도 굉장히 좋은 기능은 많은데 그런 만큼 백단으로 살펴보면은 좀 복잡한 점이 있어요. 어떤 오버헤드가 있냐면은 실제로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저희 구글의 다양한 메이저한 프로덕트들이 긴밀하게 서로 연관돼서 동작하는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앱 퍼처스니까 당연히 구글 플레이에서 그런 작업을 이미 하고 있겠죠. 뭐 구글 플레이에서 인앱 퍼처스 아이템 등록하고 뭐 처리하고 이런 기타 등등 일들을 하고 있고요. 광고니까 당연히 애드몹을 통해서 광고 생성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이거 필수는 아니지만 오디언스 빌드 기능을 이용해서 특정 유저들을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팅을 하시려면은 구글 어널리틱스도 활용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만약에 이 인앱 퍼처스 광고를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려면은 이 세 가지 구글의 어떤 메이저한 제품들을 다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개발자분들은 그럼 대충 감이 올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이 백단에서 엮여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순리대로 돌아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왜 이게 동작을 안 하는지 이런 버그의 원인을 밝혀내고 그걸 고치시려면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문제가 생긴지 알 수 없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걸 직접 사용하시려면은 세 가지 서로 다른 개발자 콘솔을 통해서 각각 필요한 아이디들도 받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인앱 퍼처스를 구현하시려면은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당연히 그 해당 앱마다 할당되는 라이센스 키, 고유한 라이센스 키를 받으셔야 되고요. 애드몹에서 광고하시려면은 그 애드 유닛 아이디 만드셔야 되죠. 지면 아이디를 받아오셔야 되고, 구글 어널리틱스를 통해서 사용자 행동 같은 걸 분석하시려면은 트래킹 아이디 받아서 또 그것도 앱에다 다 포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콘솔을 돌아다니시면서 필요한 그 열쇠들 다 얻어서 잘 그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한 어떤 그 어려운 점도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각 단계별로 어떻게 그 각각의 플랫폼, 각각의 제품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이 인앱 퍼처스 그 광고를 적용하는지 좀 살펴보면요. 먼저 그 하우스 애드 캠페인 만드시는 거는 그 애드몹 툴상에서 그냥 바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 이미 애드몹을 다 75%의 여기 계신 75% 대다수의 분들이 이미 애드몹 계정을 가지고 계시고 애드몹을 사용하고 계시고 애드몹 광고를 만드신 경험이 있을 테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광고 지면 생성하시고, 그다음에 그 하우스 애드 캠페인 추가를 보시면요. 새롭게 그 여러분의 앱이, 그러니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의 앱이 이미 인앱 퍼처스 아이템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인앱 퍼처스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인앱 퍼처스 광고를 할 수 없을 테니까. 그래서 그 여러분의 앱을 그 광고를 생성하실 때 앱을 선택하실 텐데요. 그 해당 앱이 인앱 퍼처스 아이템을 갖고 있고, 당연히 다시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는 안드로이드용 앱이어야 되겠죠. iOS 쪽은 아직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릴리즈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인앱 퍼처스 광고 제품이.
그래서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앱, 인앱 퍼처스 아이템을 갖고 있는 안드로이드 앱을 선택하시면은 그 다음에 하우스 애드 광고 종류에 그 인앱 퍼처스 텍스트 광고랑 인앱 퍼처스 뭐 이미지 광고가 새롭게 추가가 되실 거예요. 그럼 그냥 원하는 거 선택하셔갖고 뭐 그 위자드 툴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광고를 만드시면은 IAP 광고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광고 이미 그 등록되어 있는 광고 지면에다가 해당 IAP 광고 캠페인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그 애드몹 툴 상에서 해야 될 일은 다 끝나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여기서 얻으셔야 되는 거는 그 애드 유닛 아이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플레이 통해서는 인앱 퍼처스 아이템 이제 기능을 인앱 퍼처스를 구현하시려면요 당연히 하셔야 될 일들이 쭉 있어요. 뭐 구글 플레이 개발자 콘솔에 들어가셔서 인앱 퍼처스 아이템 등록하셔야 되고 라이센스 키 그 받아오셔야 되고 그 라이센스 키 바이너리에 박아서 그다음에 뭐 저희 인앱 빌딩 라이브러리 받아갖고 뭐 서비스 커넥션 연결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근데 당연히 그 인앱 퍼처스 광고를 하시려면 이미 다 구현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런 그 콘솔에서 얻어온 이 킥 값들을 이용해서 여러분 앱에다가 실제로 어떤 코드를 좀 수정을 하셔야겠죠. 코드를 추가하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어떤 SDK를 받아갖고 이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 관련된 기능도 사용해야 되고 애드몹 관련된 기능도 사용해야 되고 구글 어널리틱스 관련된 기능도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 이럴 때 개발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뭘까요? 혹시 뭐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저희가 아직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어떤 경우라도 그 모바일 앱을 개발하실 때 저희 구글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찾으셔야 되는 거는 바로 이 구글 플레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서비스에 이런 모든 구글의 어떤 좋은 모바일 제품들을 위한 모든 서비스, API, SDK 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플레이 쪽 인앱 퍼처스, 애드몹, 그 구글 어널리틱스를 다 활용하시려고 하더라도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통해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기본적으로 그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라이브러리에다가.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그래드 사용하고 계시면요. 다음과 같이 디펜던시 라인에 한 줄만 추가하셔갖고 구글 플레이 서비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구현인데요. 그 인앱 퍼처스를 어떻게 구현한지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미 인앱 퍼처스 쪽은 구현을 다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런 인앱 퍼처스 광고 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또 사실 이 인앱 퍼처스 플로우를 구현하는 거는 여러 가지 보안상의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그 개발사분들마다 굉장히 다 서로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저희보다 더 잘 아세요. 저희가 뭐 샘플로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다양한 형태의 뭐 보안이나 더 다른 여러 가지 독특한 케이스들을 생각하셔서 레거시 코드들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하여간 인앱 퍼처스 관련된 어떤 모든 인앱 퍼처스 플로우들이 다 앱 내에 구현이 되어 있으시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은 그 굉장히 간단해요. 그 스트레이트포워드하고 그 전면 광고를 이미 사용하고 계시면은 거의 뭐 추가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없고요.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백하는 것밖에 없고요. 아니 전면 광고 아직 그 구현해보지 않으신 분은 저희 지금 그 슬라이드에 포함되어 있는 링크 가보시면요. 그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라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떤 식으로 이 기능을 구현하실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간단히 어떤 그 로지컬한 플로우만 말씀드리자면요. 먼저 그 전면 광고니까 해당 광고를 표시할 액티비티가 있어야겠죠. 그 액티비티를 매니페스트 상에 추가하고요. 해당 광고 액티비티는 저희가 그 구글 플레이 서비스 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니페스트 상에 그 선언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고를 인터넷에서 받아와야 될 테니까 광고를 필 해야 될 테니까 인터넷 퍼미션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IAP 실제 사용자가 아이템 구매가 일어났을 때 이를 처리하기 위한 이제 콜백 함수를 구현을 하신 다음에 그냥 평소에 다른 광고 부르시는 것처럼 광고 리퀘스트를 생성하시고 전면 광고 로드 하실 때 앞서서 맨 처음에 만들었던 add unit ID 이용해서 전면 광고 만드시고요. 광고 로드되고 광고가 로드가 완료되면은 광고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사용자가 전면 광고를 통해서 인앱 퍼처스 아이템 광고가 표시가 됐고 거기서 사용자가 만약에 구매 버튼을 눌렀다면은 앞서서 등록한 IAP 콜백이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 로지컬한 플로우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간단하게 주요한 코드를 좀 살펴보면요. 뭐 전면 광고 객체 그 인스턴스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롭게 추가된 set place to purchase params라는 걸 이용해서 콜백을 등록하시면 돼요. 조금 잠시 후에 콜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add unit id 생성된 add unit id를 이용해서 그 set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평소랑 똑같이 add request 만드셔서 해당 add request를 던져서 add를 광고를 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그 광고를 로드하는데 fill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광고가 잘 정상적으로 로드가 됐는지 확인하시고 정상적으로 로드가 된 걸 확인하셨으면은 쇼를 하시면 되겠죠. 이때 그 저희 최시영 매니저님이 특히 이 부분을 좀 강조해 달라고 해서 팜페이지를 제가 더 만들었는데요. 그 add request를 던지면은 그 해당 add request가 addmob 서버에 가갖고 광고 서버에 가서 그 여러분의 어떤 그 add 유닛 지면에 설정되어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조건들을 따져서 적절한 광고들을 찾아서 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 필될 그 광고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클라이언트로 전송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 환경이나 뭐 서버 상황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뭐 다양해질 수는 있겠지만 뭐 몇 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add request를 날리신 다음에 그러니까 광고를 로드하시고 바로 광고를 쇼를 하시면은 광고가 표시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직 광고가 필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만약에 여러분의 앱이 특정 시점에서 광고를 표시하고 싶은 그 시점이 있다면은 그 시점 이전에 먼저 광고를 필하도록 그 로드 함수를 호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팁이에요, 이거는. 그다음에 그럼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 콜백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두 가지 메서드가 구현되어 있고요. 그 첫 번째는 is valid purchase 콜백과 그다음에 on in-app purchase finished 두 가지 콜백이 호출되는데 is valid purchase는 그 사용자가 특정 아이템을 눌렀으면은 그 해당 아이템의 어떤 그 SKU 값이 나와요. 그럼 해당 SKU 값이 여러분의 실제로 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한 SKU,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SKU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서 해당 구매가 그 정상적인 구매인지, 그러니까 올바른 아이템을 구매하는 건지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결제가 완료된 후에 복잡한 여러 가지 처리들은 두 번째 콜백, on in-app purchase finished 콜백 내에서 그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게 이미 그 기존의 레거시 코드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기존에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 in-app purchase 플로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하는 코드가 있을 텐데 그럼 그것과 어떻게 연동하면 되겠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on in-app purchase finished 콜백으로 호출되는 그 파라미터를 보시면요. 그 in-app purchase result라는 객체가 날라오는데 이 객체의 어떤 그 메서드를 살펴보시면은 get purchase data라고 함수가 있어요. 그 get purchase data 보시면은 intent를 줍니다. 그럼 딱 감이 오실 거예요. 그 in-app purchase 구현하시면요. 결국 그 중요한 그 후처리 로직이 구현되는 부분이 on activity result 콜백에서 왜냐면 in-app purchase activity 자체는 저희가 알아서 띄워드리죠. 그 다음에 사용자 구매가 완료되면은 on activity result 콜백, 여러분이 선언하신 on activity result 콜백이 호출되는데요. 그때 그 사용자의 구매 정보가 다 인텐트에 담겨서 옵니다. 그럼 해당 인텐트에 있는 데이터들 적절히 파싱 하셔갖고 여러 가지 후처리들 뭐 올바른 구매인지 서버 검증을 통해서 진짜 이 사용자가 뭐 괜찮은 그 배드 유저가 아닌지 체크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로직이 들어갈 텐데요. 동일하게 이 해당 콜백 내에서도 그 리절트 객체에서 get purchase 데이터를 통해서 그 인텐트를 받아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 인텐트를 이용해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 레거시 코드를 그대로 재사용하시면은 기존 로직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동일하게 결제 이후에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사용자가 뭐 동전을 샀으면은 동전을 이제 올려준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실제로 이렇게 다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구현을 하시고 실제 저희 그 다큐멘트도 되어 있거든요. 이미 다큐멘트 따라 다 하시면은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 테스트 해봤는데 그 IAP 광고가 안 나오고 일반 지명 광고만 열심히 나옵니다. 뭐 앱 설치 광고만. 테스트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광고를 생성해서 캠페인에 넣으셨다 하더라도 해당 광고가 실제로 애드 네트워크 상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실제 사용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약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건 뭐 마이너한 문제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 앞서서 그 구글 타겟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앱 퍼처스 광고는 기본적으로 정말 그 구매를 할 것 같은 사용자에게만 광고가 전달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게임을 만드시면서 한 번도 게임은 직접 만드시지만 한 번도 아이템 구매를 안 했다. 저희가 애드몹 그 광고 네트워크에 봤을 때 여러분은 구매할 것 같은 유저가 아니면은 아무리 이 테스트 코드를 만드셔도 IAP 광고가 여러분 그 앱에서 뜨지가 않아서 테스트를 더 이상 진행하실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실제 여러분의 코드가 잘 동작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거의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 테스트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호출하면은 항상 어떤 지면 광고 대신 인앱 퍼처스 광고가 나오는 테스트 애드 유닛과 이 해당 테스트 애드 유닛을 사용하기 위해서 세팅하셔야 되는 패키지 네임, 그다음에 이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 있는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희 계신 저쪽 팀 분들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고 가셔도 오늘 오신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 구현하실 때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으실 건데, 해당 내용은 꼭 사진이라도 찍어서 나중에 계속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쪽에 다시 문의 드리면은 저희가 공개를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하여간 지금 기회 되실 때 사진 찍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테스트 애드 유닛을 넣고 해당 패키지 네임으로 여러분의 그 앱의 패키지 이름을 잠깐 바꾸시면요, 그 광고를 애드 리퀘스트를 해서 항상 그 광고를 로드한 다음에 쇼를 해보시면은 항상 인앱 퍼처스 광고가 나와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하면은 결제까지, 테스트 결제까지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그 결제 완료 콜백이 호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이 부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찍으신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적당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렇게 화면이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샘플 익숙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 샘플에다 제가 한번 붙여봤거든요. 직접 인앱 빌링 저희 샘플인데 여기다가 붙여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광고를 여기서 이제 저희가 드라이브 버튼을 누를 때 광고를 표시되도록 해봤는데, 광고를 표시했더니 이런 샘플 인앱 퍼처스 광고가 나오고, 여기서 실제로 구매 버튼을 눌렀더니 정상적으로 결제가 진행이 돼서 온 인앱 퍼처스 피니시드 콜백이 정상적으로 호출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럼 다 하신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사실 이거 이렇게 콜백만 구현하셔갖고 등록만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 테스트 어떤 애드 유닛 아이디랑 테스트 패키지 네임 이용하셔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은 인앱 퍼처스 아이템 광고를 구현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코드상의 작업은 끝나신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조금 더 뭔가 여러분의 수익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다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그럼 유저들을 좀 더 세그멘테이션, 유저 세그멘테이션 좀 더 잘해서 더 최적화된 방법으로 사용자를 타겟팅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저희 구글 타겟팅이 굉장히 잘 일을 해요. 근데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대략적으로 해당 특정 유저가 아이템을 구매할지 안 할지는 잘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여러분의 앱에서 레벨이 50, 아니면 여러분 중에서 캐릭터 중에 슈퍼맨 캐릭터를 산 사람에게 필요한 아이템이 있고, 그 외에 무슨 배트맨 캐릭터를 산 사람에게 필요한 아이템이 있으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정보를, 여러분 앱에 대한 정보를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보다. 그럼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슈퍼맨 캐릭터를 갖고 있는 애한테는 이런 광고를, 배트맨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용자에게 좀 다른 형태의 광고를 보여주고 싶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유저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가 제안 드리는 거는 구글 어널리틱스를 붙여갖고 구글 어널리틱스의 오디언스 빌더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코드 수정 없이 저희 어널리틱스 툴 상에서만 변수들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적용 가능하게, 라이브 상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익을 좀 더 최적화할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드목 계정 로그인 해보시면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분석 탭이 있어요. 분석 탭을 누르시면은 여러분의 어떤 특정 앱을 선택하셔서 해당 앱을 구글 어널리틱스 계정과 연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크린샷에 보이는 것처럼 특정 앱을 선택하면은 해당 앱이 이미 해당 앱과 연결될 구글 어널리틱스 트래커 아이디가 있으면은 그걸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아니면 새롭게 이 시점에서 바로 구글 어널리틱스 추적 아이디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추적 아이디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앱을 통해서 GA 라이브를 통해서 이벤트들을 쏠 때 해당 이벤트가 쌓이는 어떤 레파지토리 유니크 아이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글 어널리틱스 마지막 분석 탭에서 여러분의 앱을, 기존의 애드먹 계정을 어널리틱스 계정과 연결하는 일을 통해 갖고 여러분이 구글 어널리틱스 라이브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추적 아이디 값을 얻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추적 아이디를 얻어 온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면요, 저희도 곤란해요. 왜냐하면은 특히나 요즘 그로스 해킹이나 빅데이터 얘기 많이 나오고요. GA 제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뉴 수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별로 이렇게 열심히 써본 적도 없어요, 어널리틱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초보 개발자로서 살펴본 바로는 뭐 자세히 잘 쓰려면 너무 어려운데 가장 저희 구글 어널리틱스에서 하라는 것만 해도 비교적 한 3-4줄의 코드만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꽤나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 개발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단하게 제가 기본 기능만 켜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그 2줄의 코드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여러분 앱 내에서 어떤 액티비티에 얼만큼 머물렀는지 어떤 플로우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아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사용자가 어떤 인구 통계 분포에 따라서 여러분의 전체 사용자층이 나눠져 있는지 이런 통계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어떤 플랫폼, 어떤 디바이스에서 여러분의 앱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버전의 OS, 어떤 앱 버전의 여러분의 앱의 앱 버전 중 어떤 버전의 앱을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일반적인 정보들을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면요. 역시나 구글 플레이 서비스만 연동하시면은 구글 플레이 서비스 라이브러리만 추가를 하시면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쉽게 API들을 호출하실 수 있어요. 간단히 어떤 플로우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면요. 추적 아이디, 앞서 만들었던 추적 아이디를 이용해서 앱 트래커라는 객체를 만듭니다. 앱 트래커는 객체는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다음과 같이 2줄의 코드를 이용해서 기본 추적 기능을 활성화했어요. 첫 번째는 Enable Auto Activity Tracking. 메서드 이름만 보셔도 아시겠죠? 사용자가 액티비티를 바꿀 때마다 알아서 얘가 이벤트를 날려주는 겁니다. GA 쪽으로. 그 다음에 Enable Advertising ID Collection인데 이게 사용자의 어떤 인구 통계 분포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2줄의 코드를 추가하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앱 내에서 특정 스테이지를 클리어했다라든가 아니면 사용자가 특정 무슨 캐릭터를 구매했다. 이런 커스터머 이벤트를 날리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히트 빌더라고 어떤 커스터머한 이벤트를 생성할 수 있는 빌더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빌더 클래스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고 넣고 싶은 임의의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네임, 이벤트 카테고리 네임이라든가 이벤트 액션 네임, 그 다음에 추가로 추가적인 라벨 정보 같은 것을 임의의 스트링을 이용해서 이벤트를 만드시고 해당 이벤트를 이런 식으로 전송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후에 나중에 GA 상에서 어떤 이벤트들이 얼만큼 발생했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고 이러한 이벤트 정보를 이용해갖고 유저층을 나눠서 타겟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인구 통계 자료, 인구 통계 분포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해당 정보를 보시려면요, 분석 탭에서 잠재 고객의 잠재 고객의 인구 통계 개요 항목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해당 기능을 사용할 건지 말지 확인하는 창이 있어요. 여기서 사용으로 체크를 하시면은 그 이후부터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사용자 식별 정보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앱의 모수가 너무 작은 경우, 100명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올바른 정보를 보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용 어플리케이션에서 100명 이상의 유저가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테스트 하실 때는 좀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런 것들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현재 몇 명의 사용자가 접속하고 있는지 아실 수도 있고요.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 앱에 접속했는지, 사용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앱에서 머물고 있는지, 어떤 액티비티를 가장 많이 접근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저 3줄의 코드만 추가하는 것으로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접속했는지도 마찬가지고요. 믿져야 본전이고요. 그냥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 정도 그냥 시험 삼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